네, 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뭐 요리를 만든다든지 그 저희 레시피를 소개하면서는 그 종종 목소리나 그런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 소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그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는 어떤 이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그 자체 소스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소스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2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월간 식당이라는 책에 저희 소스에 관련돼서 이렇게 게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월간 식당에서 처음에 그 소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글을 쓰면 가장 좋을까, 처음에 어떤 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이렇게 소스를 여러 가지 만들고 또 소스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스가 있더라고요. 벌써 1세기부터 먹기 시작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메주. 그 메주로 만든 된장인데요. 이 된장 소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만능 소스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값싼 가격에 이 된장을 쓰다 보니까 이 된장이 얼마나 우수하고 좋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된장에 관해서 내가 처음으로 글을 쓰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스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그 타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도 분명히 그 우수한 소스들, 맛도 영양도 성분도 좋은 소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된장 소스를 따라가는 소스가 없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된장 속에 들어가 있는 고추균, 다르게 얘기하면 바실러스균이라고 하는데, 이 균 자체는 우리 위를 통과하면서 위 속에서 나오는 그 위산에도 굉장히 강하고, 열에도 30분 동안 그 100도씨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저희 장내에 내려가는 유익균이거든요. 장까지 살아서 가는, 이제 선전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장까지 살아갑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음료들을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료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민족들은 이미 된장찌개를 통해서 그 유익균을 저희 장내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유익균 자체가 장내에 그 바실러스균 그리고 고초균 자체가 이 장내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장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면역력 자체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성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다른 그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그 면역력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김치라든지 다른 발효식품에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김치 이전에 이미 이 저희는 그 된장을 통한 그 고초균을 이미 섭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된장을 처음에 여기 보이는 월간 식당 2호로에 게재를 하게 됐고요. 이 된장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된장을, 우리가 된장을 먹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선 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콩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그 지금의 중국, 만주 일대에 걸쳐서 이 콩이 원산지거든요. 워낙 그때부터 자생을 하던 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콩들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식량 자원이 굉장히 귀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 된장이 약간 쿰쿰한 맛이 나고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좀 그 이질감이 처음에 있었겠지만, 자원이 워낙 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배탈도 나지 않고 괜찮은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 맛을 들이게 되고, 야, 이거 장기 보관을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오늘날에 이런 된장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콩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걸쳐서 원산지이기 때문에 가끔 누군가 그러거든요. 너네 어디 청국장 한번 봐봐.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 봐봐. 그런데 원산지가요,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면 유전자 변형콩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전자 변형콩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미 그것도 검증이 되긴 했지만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콩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나는 콩이기 때문에 그 태생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거의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형 콩인, 거의 미국은 대부분 유전자 변형 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콩을 직접 재배를 할 때는 쓰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산지가 국내산이거나 중국산일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콩이 아니고 이렇게 그 원산지에서 난 콩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산지에 있어서 중국산 콩은 절대 나쁘지 않다. 그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본, 소비자 관점에서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다 처음 게재를 했었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만능 소스 된장. 이 세계 최초의 만능 소스가 된장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기도 하지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맛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된장을 오심이라고 했어요. 단심, 항심, 불심, 선심, 화심이라고 합니다. 단심이라는 건 다른 맛과 섞여서도 제 맛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 된장찌개를 끓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음식에다 넣어도 된장 고유의 향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단심이라고 하거든요. 항심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에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발효가 돼야 되는데, 발효에서 그쳐야지 그게 만약에 부패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심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보관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했던 그런 소스였죠. 세 번째는 불심이라고 해서 뭐 비리거나 기름진 냄새를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도 그 꽃게장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해산물 요리들을 하실 때, 탕을 끓이실 때 된장을 한 스푼 넣으시잖아요. 그 넣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불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 네 번째는 선심인데요. 이거 선심은 뭐냐면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운맛들은 굉장히 그 된장찌개에도 우리가 청양고추도 집어넣고 뭐 청양고추를 직접 썰어 넣기도 하고, 그리고 청양고춧가루를 넣기도 하고, 뭐 굵은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시원하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선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심이라고 해서 된장이 의외로 어떤 음식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어디에다 넣어도 이게 양을 적당하게만 넣으면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모를 정도로 기본적인 아까 비린맛이라든지 매운맛이라든지 기름진 맛이라든지 그런 맛들을 살짝 중화시켜 주면서 고유의 맛을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된장을 더 많이 넣게 되면 된장 고유의 향과 맛을 오랫동안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래서 그 된장 자체를 예로부터 1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대중화가 되고, 뭐 고려 시대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귀족 집안들이 그 어떤 그 혼례를 올릴 때 그 예물로 된장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된장이라는 거는 1년 내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소스였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편하지만 어떤 음식을 만들지 간에 어디에다 넣어도 다 그 맛을 제대로 냈기 때문에 이 된장은 예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건강한 최초의, 세계 최초의 만능 소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시대 아약 2호분이라고 해서 그 묘를 파봤더니 그 벽화가 있었는데, 그 벽화 한편에 이렇게 옹기가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된장을 담았었던 옹기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헌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된장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 콩이 원산지였었던 우리나라에서 이미 1세기부터 메주는 만들어져서 된장으로 판매가, 아니 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직접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이 된장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까지 전파가 됐고, 그 중국에서는 한 2세기 정도에 그 된장을 이용한 간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간장을 만드는 기술은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또 간장을 만들기도 했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기능성도 좋고 어디에서나 쉽게 보관하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던 세계 최초의 어떤 만능 소스였던 된장은, 그 된장의 원료가 되는 메주, 그리고 된장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아쉽게도 저희가 된장들을 이렇게 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된장의 그 성분 표기를 뒤에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된장에 메주가 들어가지 않은 된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콩으로만 만든 거죠. 콩으로만 만들어서 된장 비슷한 맛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영양분은 분명히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분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고초균과 바실러스균이 없죠. 이 고초균과 바실러스균은 말 그대로 고초균 같은 경우에는 그 건풀에서 나는 그런 균이거든요. 건풀에서 나는 균 중에 유익균이 바로 고초균인데, 예로부터 우리가 메주를 만들 때 메주 겉에다가 그 즙을 가져가서 엮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전달이 돼서 이렇게 콩에다가 그 콩으로 전달이 된 그게 바로 그 유익균 중에 하나인 고초균이거든요. 그 메주가 들어가지 않은 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유익균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에는 된장 뒤편에 메주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메주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재래된장을 사셔야 되는데, 재래된장 같은 경우하고 시중 된장하고 이렇게 맛을 보시면 재래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요. 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된장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라든지 산화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염도를 조절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초균도 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자칫 발효를 거쳐서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염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왔었던, 우리가 계란 동전 하나가 뜰 정도로다가 뭐 메주를 담글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염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장기 보관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짜고, 지금 메주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혹은 메주가 들어가 있어도 시중에 시판되는 된장 같은 경우가 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산화제와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감칠맛도 좋고 단맛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재래된장이 짜서 너무 안 좋아, 뭐 아니면 시판된장은 너무 뭐 달기만 해서 안 좋아, 이런 것보다는 시판된장은 왜 달고, 그리고 재래된장은 왜 짠지, 그리고 어떤 게 기능성이 더 좋은지, 그리고 내 입맛에는 나는 재래된장보다는 그 시판된장이 훨씬 더 맛이 좋던데, 그럼 시판된장 뒤에를 봐서 메주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가 1세기부터 먹어왔었던 고초균을 그대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된장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된장찌개하고 된장찌개 소스라든지 청국장찌개 소스를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이 판매되는 제품 안에 저희들이 여기서 가열을 이미 해서 나가는데, 가열을 해서 나갈 때에도 고초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얘가 고초균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고초균이 실제로 다시 한번 매장에서 끓였을 때에도 살아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고초균을 그 동결 건조를 해서 냉동 상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소스에 사용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소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연구 인력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과 그분들이 잘 하시는 여러 가지 뭐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만든 제품들을 의뢰를 하고, 그리고 동결 건조를 잘하는 곳에서 이 메주가루를 동결 건조를 해서 이 고초균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거를 맛을 내고 소스화를 해서 다시 유통을 하고 난 이후에 식당에서도 건강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제들을 여러 가지 정책기관에다가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어지면 내년 초 정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건강한 소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스 공장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뭐 75만 개의 외식업체 중에서 거의 한식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한식집에서 된장찌개를 판매를 하시거나 혹은 된장에 관련된 음식을 판매를 하실 때에는요, 꼭 메주가 들어가 있거나 재래 된장을 구매를 하셔서, 그리고 조리를 하실 때에도
된장을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팔팔팔팔팔 오랫동안 끓여서 된장에 들어있는 고척유를 죽인 이후에 손님한테 주실 게 아니고요. 그 맛을 그대로 살린 상태로 손님한테 내보낼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유익한 균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된장이거든요. 그 된장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소비자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는 된장이지만 그 된장의 가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아마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들은 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소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오늘은 된장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된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된장을 가지고 개발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